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조건으로 예고했던 100%의 반도체 품목별 관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 폭탄을 우려했던 기업들은 한숨을 돌리게 되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이미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은 고율 관세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이 뭔가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현지 시간 7일 반도체 관세 조치에 대해 대통령 임기 중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을 신고한 뒤 건설 과정을 감독받으면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감독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 말대로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고율 관세를 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텍사스의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는 제2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에 HBM 패키징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업계는 이미 관세 때문에 16조 원대 피해를 봤다고요? 네, 글로벌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현재까지 118억 달러, 우리 돈 약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봤고 앞으로 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을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토대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자체 집계한 결과를 담아 이렇게 전했는데요. 피해액이 가장 큰 도요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2분기 영업이익이 30억 달러, 약 4조 2천억 원 줄었고요. 현대차그룹의 피해도 1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업체들이 바로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 기지를 옮기기 어렵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업계 타격은 당분간 지속될 거란 분석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정부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기준을 완화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소상공인에겐 인테리어나 건강검진과 같은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상환 요인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바뀌는 것들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금융위원회는 3번의 새출발기금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제도 개선에 담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장 오늘부터는 차주의 주 업종이 제한 업종이 아니고 신청하려는 채무도 제한 업종 대출이 아니면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임대업처럼 일부 제한 업종을 함께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새출발기금 전체 지원이 막혔습니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보증기관의 대위 변제로 보증채무가 무담보 채무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보증채무의 한도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무담보 채무 한도가 보증채무 한도보다 적어 채무 종류가 바뀌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 바뀌는 것들도 있죠. 네, 금융위는 채무조정 약정 이후에 저소득층이나 중증 장애인 등 취약차주가 됐을 경우 재조정을 허용하기로 했고요. 약정 이후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도 거치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 채무조정 약정 체결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채무조정 절차도 손봅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와 협업해 빚을 3개월에서 6개월간 성실히 상환한 자영업자에겐 간판 교체, 인테리어 등 사업장 환경 개선 비용과 건강검진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에 신청 자격과 방법 등을 구체화해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을 당초 계획의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은행권은 그 활로를 개인 사업자, 즉 소상공인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정부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출 갈아타기 확대를 계획 중인데 K뱅크가 그 물꼬를 틀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은행들이 소상공인 공략에 나서는 분위기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K뱅크는 연내 네이버페이를 통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K뱅크는 인터넷 은행 중 유일하게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서비스를 취급하고 갈아타기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갈아타기 서비스에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도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4분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 확대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K뱅크가 그 물꼬를 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인터넷 은행들은 어떤가요? 네, 카카오뱅크는 4분기 중에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을 출시할 계획이고요.
오는 10월에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상품을 신용대출 비교하기 서비스에 넣고 제휴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환 서비스는 당국 계획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토스뱅크는 보증부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리면서 연체율 관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올해 1분기 말 인터넷은행 3사 모두 1년 전보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리면서 연체율 관리에 애를 먹은 건데요. 올해 2분기 카카오뱅크가 연체율을 1.32%에서 1.26%로 낮추긴 했지만 경기 침체 속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일라일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이번 달 국내 출시될 예정인데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실제로 내가 내는 돈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일단 마운자로가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먼저 한국에 출시됐던 위고비, 삭센다와 마찬가지로 비급여 치료제라 청구가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만에 대한 진료의 경우 비급여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단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마운자로를 처방받는다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치료 목적일 경우에는 비만 진료도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규정돼 있는데요. 치료 목적임을 증명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겠지만 증명만 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치료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는 거가 쉽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애초에 비급여 치료제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증빙을 철저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일선 병원에서 당뇨 등 치료 목적이라는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의 상태가 정말 심각한 정도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다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휴가철 여행지에 가면 차 렌트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특히 제주도는 이동이 어려워서 대부분 렌트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 주요 렌터카 업체들이 예약은 쉽게, 그러나 취소는 어렵게 한 사례들이 확인돼서 한국소비자원이 개선 권고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예약과 취소가 어떻게 달랐나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제주 지역 주요 렌터카 업체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예약은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가능하지만 취소는 전화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허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조사 대상 14개 중 13개 업체는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으로 바로 예약할 수 있었는데요. 취소는 달랐습니다. 업체들 중 9곳은 취소나 변경을 하려면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는 등 업체에 직접 문의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예약 절차에 비해 취소 과정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설계된 경우라며 취소 방해형 다크 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약 과정에서 취소 수수료 같은 이 거래 조건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와 관련한 기한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인 14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취소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개 업체는 같은 홈페이지 안에서도 대여 약관과 문의 게시판 등 메뉴에 따라 취소 수수료 기준을 다르게 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지역 렌터카 사업자에게 예약과 취소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취소 관련 규정을 예약 진행 화면에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만성 적자에 빠져있는 공무원 연금을 메꾸기 위해 올해에만 나랏돈 9조 4천억 원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언제까지 매년 수조 원을 보전해야 할지 기약이 없는 만큼 국민연금과 같은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 연금이 적립금만으로는 대출 연금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국가, 지자체 보전금은 9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1년 사이에만 10.7% 증가한 규모인데요.
2020년 1조 2천억 원이었던 게 불과 5년 사이 8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이는 공무원연금 적립액보다 지급되는 연금액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적자 규모가 올해 5조 6천억 원에서 8년 뒤인 2033년이면 11조 1천억 원으로 2배 커질 거란 전망입니다. 결국 구조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물가 상승률도 공무원연금 지급액에 연동되는 만큼 이대로라면 적자의 늪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과 같은 구조 개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공무원연금과 함께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기금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 정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들 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ENC가 각종 사업과 수주에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프라 사업 분야 수주 활동을 잠정 중단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불참하기로 했고 개포 우성 4차 등 주택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먼저 포스코 ENC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포스코 ENC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송치영 포스코 ENC 신임 대표가 취임하며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인프라 사업 분야 신규 수주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겁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컨소시엄 주관사였던 현대건설이 공사 불참을 선언하면서 신공항 건설공단 측은 이번 달 제2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배울건설과 포스코 ENC 컨소시엄이 기존의 현대건설 지분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유력한 사업자였는데요. 하지만 포스코 ENC가 탈퇴하면서 배울건설은 새로운 대형 건설사들을 물색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은덕 국토부 장관 등 정부를 비롯해 부산 지역 정치권까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재추진을 강조하지만 건설사를 찾지 못하면 또 유찰이 되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과 같은 민간주택 사업에서도 차질이 예상된다고요. 네, 포스코 ENC는 강남 개포 우성 4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개포 우성 4차 재건축 조합은 포스코 ENC가 안전사고를 내며 면허 취소 위기로까지 이어지자 시공사 입찰 재공고를 고심 중입니다. 개포 우성 4차 재건축은 당초 입하전이 예상됐는데 포스코 ENC가 이탈할 경우 롯데건설의 단독 입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입찰을 취소하고 재공고를 내게 될 경우 시공사 선정 총회 일정은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정비사업 분야에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었던 포스코 ENC의 하반기 전략 또한 먹구름이 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압구정 3구역의 일부 조합원들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건설과 얽힌 토지 지분을 명확히 정리한 후에 재건축 절차를 이어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이 압구정 3구역 재건축 필지의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관련해서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압구정 3구역은 재건축 대상지인데 해당 필지에 현대건설과 서울시의 지분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각 조합원들의 건물과 토지 지분이 명확히 구분이 돼야 하는데요. 결국 법적 분쟁을 통해 지분 정리가 돼야 한다는 예상이 나왔는데 실제 압구정 3구역 조합원 77명이 지난 1일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합원들은 재건축 종전자산 감정평가 절차를 앞두고 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가진 토지와 건축물의 감정평가액보다 추후 조합원이 분양을 신청한 주택형의 분양가가 높으면 조합원 입장에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 재산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소를 제기한 조합원은 자산평가 단계에서 부당한 지분평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며 대지 지분을 제때 찾지 못하는 세대는 분양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구정 3구역은 아직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 1970년대에 압구정 아파트 지구는 현대건설이 시공을 도맡았습니다. 이런 깊은 연관성을 토대로 현대건설은 압구정 일대의 유력한 시공사 후보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시공사 선정 총회 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공정한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조성 당시의 토지 등기 과정과 지분 관계를 면밀히 파악 중이라며 서울시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토지 지분 정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 MBK 파트너스에 투자한 수천억 원을 고스란히 잃을 상황에 놓이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국민연금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날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서 국민의 노후 자산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보다 책임 있는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MBK 파트너스는 10여 개의 회사들을 부실하게 만든 전력이 있는데 국민연금이 투자하지 않겠다는 원칙만 세웠어도 MBK가 국내에서 사업을 벌이는 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을 해온 대규모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명확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국민연금의 MBK에 대한 투자 논란이 비단 홈플러스뿐만이 아니라고요. 네, 국민연금은 MBK가 조성한 펀드의 주요 출자자일 뿐 아니라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6천억 원 넘게 투자했습니다. 그동안 붙은 이자까지 감안하면 1조 원 이상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국민연금은 또 지난해 9월 MBK가 국가기관산업인 고려아연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할 때도 국민연금이 MBK 측 투자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 노후 자산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지와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을 사모펀드가 빼앗는데 자금을 지원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MBK와 투자 계약을 맺었는데요. 다만 적대적 M&A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SBS 비즈 서주현입니다. 보통 의결권 행사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해 찬성을 해서 이른바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영증권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KB자산운용이 반대표를 던진 사례가 최근 드러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일부도 해당 건에 반대권을 행사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먼저 KB자산운용의 반대표 행사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신영증권 주식 2,800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KB자산운용은 지난 6월 말에 신영증권 주주총회에서 일부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최근 KB운용 공시를 보면 원종석 신영증권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권에 대해 보유 전량 반대표를 행사한 건데요. 원종석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던 당시에 사모펀드 불안전 판매 등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사실을 반대하는 사유로 명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KB운용은 원종석 후보자는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22년까지 사모펀드 불안전 판매 등으로 금감원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에 행정제재가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등 재임 중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원 회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도 해당 건에 대해 반대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운용을 위탁받는 이 위탁운용사 일부가 말씀드린 원종석 회장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국민연금은 투자 주식을 직접 운영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이번처럼 운용사의 운용을 맡기면서 동시에 의결권을 위임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명의의 신용증권 주식수 기준으로 찬성 비중이 25%, 반대 비중 75%로 집계가 됐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돈으로 투자가 된 신용증권 주식이 100개라면 75개에서 반대표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위탁 운용사들이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이 마련한 의결권 행사 지침을 참고할 걸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번 위탁 운용사들의 반대표 행사에는 국민연금의 관련 지침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보급이 늘면서 굳이 TV를 사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TV 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받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시장이 일시적 수요 정체를 뜻하는 이른바 캐즘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요즘 OLED는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지 안재 기자가 산업전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관람객들이 PC방처럼 구현된 전시장에서 슈팅 게임을 즐깁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공개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OLED 패널인데 쉴 새 없는 화면 전환과 시차 없는 반응 속도로 인파를 모았습니다. 초당 540장의 이미지를 보여줘서 화면을 더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고요. 0.03ms의 응답 속도를 지원합니다. 반응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들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동차 전장용 디스플레이도 OLED의 새로운 먹거리입니다.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을 중심으로 OLED 도입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차량에 적용될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컨셉트카입니다. 천장에 숨어 있다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OLED 30인치 디스플레이 패널과 차량 옆면에 장착된 디스플레이 패널로 차량 내부 인테리어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폴더블 OLED 초격차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50만 번을 쉴 새 없이 접었다 펴거나 영하 20도 냉동고에서 작동시키는 극한 실험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지난달 출시한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신제품 흥행에 힘입어 폴더블 OLED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이처럼 기술 초격차와 비용 절감을 공통 키워드로 OLED 캐즘에 맞서고 있습니다. 매해 하반기는 고객사 신제품 출시가 몰리는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발 품목 관세에 따른 가격 하락 압박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업계의 생존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안지입니다.